동물 에너지 중에서 소화, 순환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배설 단계입니다. 배설.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마지막이네요. 그죠? 잘 봅시다. 배설은 소화 과정에서 나온 흡수되지 않은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현상, 얘를 배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다면, 세포에서는 여러 화학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배설은 이렇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소화된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면은 물론 아미노산, 포도당, 그리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다 포도당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가지 작용을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하냐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일단 얘가 나와요. CO2. 그리고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전 친절하니까요, 이산화탄소고요. 얘는 물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예요. 얘들은 각각 어떻게 나오냐면, 암모니아는 단백질 때문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보통은 그림을 하나 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너무 간단하게 그렸죠? 예. 오늘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일단 보시죠. 이산화탄소는 여기로 갑니다. 물도 여기로 가고, 암모니아는 근데 다른 노선을 탑니다. 얘는 특별해요. 이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물도 이렇게 가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겁니다. 간에서 콩팥으로 갈 때 얘는 뭘로 바뀌냐면 요소 형태로 바뀝니다. 요소 형태로 바꿔주는 이유는 독성을 약화시켜서 가는 거죠. 독성이 센 거를 그냥 콩팥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겠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겠죠.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오줌.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게 있겠죠. 자, 얘를 우리는 호흡 중 날숨이겠죠. 날숨을 통해 이렇게 갑니다. 뭐가 나오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나가고요. 오줌을 통해 물과 암모니아가 나가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패턴으로 배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나가는 경우가 또 있는데 뭘까요? 땀이죠, 땀. 그리고 땀에는 뭐도 있냐면 잉여, 무기, 염류.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체육 시간에 열심히 운동해요. 근데 나는 검은색 반팔티를 입었어. 그리고 열정적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마에는 땀이 났고 등과 가슴에 땀이 났어요. 그러면 땀을 흘린 다음에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난 땀 흘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게 무기염료죠. 여담이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과 오줌, 땀으로 물을 모두 배출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주로 호흡에서 많이 배출하고, 암모니아는 전량 오줌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피가 정화되고요. 그리고 불순물들이 없는 동맥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맥혈로 들어오겠죠, 올 때는.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운데요.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상세하게 그리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그림이 뭐 대충 그리는 거죠, 뭐 그림.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가 콩팥 동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가 쭉쭉쭉쭉 이렇게 피가 콩팥 동맥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과의 과정을 걸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 제엽수 분비라는 과정을 다 거쳐서 오게 되면은 콩팥 정맥을 거쳐서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신장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거예요. 혈액, 정수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혈액을 신장이 거르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망이 있어요. 이런 망이 있는데 요 밑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공들이 막 가. 큰 것도 가고 작은 것도 가고, 큰 것들은 이렇게 걸려서 있는 거죠. 작은 것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큰 것들은 걸리는 거죠. 작은 것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더 작은 것들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거, 크기가 애매한 것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빠져나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한번 이렇게 사구체 필터를 걸치는 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그래서 요 밑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죠. 요 아이들을 우리는 무기염류, 물, 그리고 어쩌다 나온 아미노산, 어쩌다 나온 포도당,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여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과를 한번 걸친 거 보이시죠? 또 덩어리 큰 거는 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포도당도 원래 통과 못하는데 애매해서 어쩌다 나오게 되는 거겠죠. 물 같은 것은 그냥 나오게 돼버리고요. 무기염류, 이런 것들은 쇼크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누가 쏟아봐줄까요? 여기 사구체는 어떤 원리냐면 꼬여있는 혈관이에요. 그냥 혈관이 아니고 모세혈관. 혈관. 그러면 뭐가 증가할까요? 혈압이 증가하죠. 그 파트만.
그러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아니 꼬여 있어. 꼬여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냥 피가 솔솔솔 혈액이 잘 지나다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혈관에도 틈이 있거든요. 그 틈 사이로 필터처럼 덩어리 혈관의 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혈구나 뭐 그런 것들은 못 빠져나오고 요 틈 사이로 뭔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물, 암모니아, 그리고 미처 거르지 못한 어쩌다 나오는 포도당, 아미노산 뭐 그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도는 무기염류. 얘들이 이렇게 뿔뿔뿔뿔 혈압이 세지기 때문에 혈관 틈에서 뿅뿅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사구체의 여과의 원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을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여과된 혈액들은 얘들을 받쳐주는 깔때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깔때기가. 얘를 우리는 또는 보호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여과된 혈액들이 쏴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내가 받쳐줬으니까. 이렇게 된 한 번 여과된 여과를 걸친 혈액을 우리는 원료라고 해요. 원료. 그래서 원료에 섞여 있으면 아니죠. 네. 원료에는 뭐 여러 가지 아직 덜 걸러진 것 때문에 영양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먼 주머니는 이렇게 오줌을 만들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관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 얇은 관이에요. 이게 엄청 많은 거죠. 그럼 또 노가다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런 관들이 미친 듯이 있는 거죠. 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려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관들이. 어쨌든 이런 관들이 미친 듯이 많이 가서 결국은 한 군데로 모여지게 돼요. 자, 그 사이에 세뇨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뭐냐면 단순화해서 그려볼게요. 보살관들이 세뇨관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왜 감싸고 있을까요? 자, 그게 중요해요.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같이 붙어있는 이유. 두 번째 여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일단 원료에는 영양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원료에는 아직 걸러지지 않은 영양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2차 필터링. 이렇게 줄 거 주고 받고 받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중요합니다. 필터링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잘 들어주세요. 분비와 그리고 아까운 아이들 다시 흡수하려고 하는 제흡수입니다. 모세혈관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심장이랑 연관되어 있겠죠. 심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노폐물일까요? 아니면 영양소일까요? 영양소겠죠.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은 영양소겠죠. 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혹시 모를 물, 그리고 무기염류도 필요해. 무기염류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오줌 속에 남아 있었던 비타민까지 이렇게 다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혈관도 아직 피가 사구체를 못 간 것들 있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여분의 찌꺼기들 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갈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물도 더 갈 거고요. 너무 짜게 먹었어. 그러면 무기염류도 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비타고백을 뭐 3개 원샷 했어요. 비타민도 갈 거고요. 그리고 미처 걸러지지 못한 암모니아도 갈 거고요. 그죠? 자, 이런 게 왔다 갔다. 얘네들은 물, 무기염류, 비타민은 필요한 만큼 더 버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필요한 거를 주는 현상을 우리는 제흡수라고 해요. 제흡수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세뇨관한테 필요 없는 거 주는 거, 얘를 우리는 분비라고 합니다. 그게 신장이 하는 일은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요거를 한번 모식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에서 한번 훑어. 그리고 여과에서 나온 피를 한 번 더 필요 있는 것만 추전해. 얘를 우리는 제흡수. 그리고 혈관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시 보내줘. 분비. 이렇게 여과, 제흡수, 분비 3가지 파트를 다 지나고 나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줌이어야 돼요. 오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오줌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 주영양소. 주영양소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있다면 비정상인 거예요. 얘 섞여 있는 거는 남는 물, 잉여, 물, 암모니아, 요소겠죠. 요소. 간에서 바꿨으니까 요소. 그리고 무기염류, 남는 비타민이겠죠. 자, 요런 것들만 섞여 있어야 되고 주 영양소는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다 모여서 또
받는 곳이 있겠죠. 오줌이 나오면은 오줌을 받아주는 또 깔때기가 또 있어요. 얘를 우리는 콩팥 깔때기. 그래서 얘네들이 쭉 가면은 얘를 순효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방광으로 가요. 오줌이 모여졌다가 방광에서 시원하게 어디로 갈까요? 요도로 갔다가 요도에서 몸 밖으로 가는 거죠. 자, 요런 패턴을 갖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몸이 대단한 거죠. 몸이 대단한 거예요. 좀만 더 보시죠.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자, 콩팥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혈액 노폐물 여과, 그리고 삼투압 조절, 요게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얘가 없으면은 우리는 투석이라는 걸 받게 돼요. 투석. 그리고 생체 효율도 좋게 해줘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은 몸이 무겁고 무기력하고 힘이 들게 되죠. 그죠? 갑상선.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 그리고 영양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싹 걸러내서 노폐물만 들어있는 오줌을 형성하는 게, 그리고 필요한 거 영양소랑 여분의 물 뭐 그런 것들은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패턴을 갖게 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만 알아도 성공한 겁니다. 신장은 뭐 한다? 여과, 제흡수. 자, 제흡수와 분비를 동시에 쓰는 이유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설을 하는데 요소, 물, 남는 무기질, 비타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자, 이게 뭐다? 배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